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예비대학생을 위한 예비교양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한 순천대 자유전공학부의 김현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는 대학생활의 경쟁력, 글쓰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한 어떤 사진이 나와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이신지 아시나요? 아마 사진만 보고서는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분은 샤르트르라는 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은 B와 B 사이의 C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은 B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B는 birth, 바로 태어나서, 그럼 이제 D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순천대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나름의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저도 사뭇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오래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도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0년도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일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모든 초중고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어떤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과거에는 오지선다형을 많이 봤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서술 논술형 평가를 많이 해보셨던 그런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현재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여전히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꾸준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더 이상 초중고, 고등학교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대학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또 다른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문도 오래된 신문이에요. 2006년도 신문인데요. 자, 이 신문의 첫 리드 문장을 읽어봤더니 대학가의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는 글쓰기 교육의 원년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대학이 글쓰기 강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한다면 이 기사가 2006년도 기사이기 때문에 2005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2005년 전후로 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에서도 글쓰기를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그런 교과목으로 지정을 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이처럼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글쓰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글쓰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개발한 직업 기초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때의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직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인 것이죠. 자, 이때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꼭 글쓰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백희선 교수님과 함께 했던 독서, 이해 능력을 비롯하여서 말하기, 다음에 글쓰기 능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가 이렇게 경쟁력인 시대에 이렇게 글쓰기가 경쟁력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21세기에서는 기술과 산업, 지식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발견하거나 또는 타인이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인, 합리적인 또는 창의적인 그런 해결 능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고르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수련의 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를 하시면서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말을 넘는 글의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안에서 누리게 되실 겁니다. 특히 대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많은 동료들 또는 선배, 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학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매개로 한 학문 공동체와의 즐거운 대화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안에서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의 어떤 그 중요한 능력으로서 글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계속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대학생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함께 이제 개발했던 이제 그런 그 역량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인데요. 자, 이때의 중요한 6가지 핵심 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을 먼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바로 글쓰기와 가장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글쓰기가 의사소통 역량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 역량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핵심 역량을 마음껏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기업에서 핵심 역량 중요도를 조사했더니 이제 의사소통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느꼈을 때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의사소통 역량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25,
그러니까 보통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순천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이제 S라이프 창의 인재라는 인재상을 설정해 놓았고요. 여기에 맞춰서 5가지 순천대만의 핵심 역량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소통 역량입니다. 소통 역량을 비롯하여서 자기주도 역량, 융복합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도전 역량 등 이 5가지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길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역량들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학술적인 의미에서 글쓰기를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제가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글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아성찰로서의 글쓰기라고 제가 표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글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의미 있는 하루의 순간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처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고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영화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들을 제가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거 같나요? 일단 배경은 고등학교입니다. 자, 고등학교인데 학생들의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뭔가 갈등 상황이 되게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학교, 윌슨 고등학교라는 이 학교에는 다양한 문제아들이 모여진 학교입니다. 당연히 공부라는 것은 이 학생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교에 에린 고르엘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 했던 일은 뭐냐면요. 각각 학생들에게 노트 한 권씩을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써보라 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이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학생들이 모두 다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썼던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왔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와서 다양한 학술적 글쓰기도 해보시고요. 또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서 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 또 마음속에 그래 글쓰기는 중요해. 하지만 나는 글쓰기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주제도 잘 갖춰야 되고 내용도 잘 갖춰야 되고 표현, 논리적 구성, 다음에 학문 공동체의 관습에 부합하는 글의 형식도 잘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 그러니까 공부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에 대해서는 실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근차근 우리 순천대학교에 오셔서 다양한 글쓰기 그런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흔히들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세 가지 들어보셨죠? 네, 3다. 바로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구조원. 많이 조언을 구해라. 저는 수업 시간에 조언이란 말보다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썼던 글들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 글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보다 나은 글을 쓰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타인들과 여러분이 쓴 글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쓴 글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이 잘 갖추어져서 좋은 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글을 쓰면서도 생각이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글을 잘 못 써, 나는 글을 쓰기를 싫어해 라고 글쓰기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을 한번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자, 순천대학교에서 제가 배우는 여러 가지 글쓰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백혜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독서와 표현이라는 교과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독서와 표현에서도 글쓰기를 배울 수 있고요. 다음에 사고와 글쓰기라는 교과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글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교양 이외에도요. 심화교양으로서 대학 글쓰기, 인문사회 글쓰기, 자연과학 글쓰기,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교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순천대학교에 오셔서 다양한 글쓰기 교과목을 수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바깥에서는 어떤 배움의 길도 없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나탈리 골드버그가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마음껏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샤르트르의 인생은 B와 B 사이의 C를 설명해 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먼저 물어봤었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네, 이런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도전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을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의 인생을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천대학교의 멋진 생활을 응원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